오프닝, 국회의 투사, 그는 누구인가? 요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거대 여당의 거센 공세 앞에서도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흔들림 없는 논리와 단호함으로 맞서는 국민의힘의 투사, 바로 김태규 의원입니다. 때로는 매서운 호통을 치고 때로는 직설적인 언어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는 그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강인하고 타협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오늘 무거운 법복을 벗어던지고 자유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가 된 사람 김태규 의원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1장, 가난한 변두리 소년, 청운의 꿈을 품다. 196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울산의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태규.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세상을 향한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뜻과 현실적인 고민 끝에 결국 법학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동적인 일화 아시나요?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대학 합격 통지서를 쥐고 어머니와 함께 하숙집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던 덜컹거리는 고속버스 안. 19살의 청년 김태규는 선물 받은 수첩 첫 장에 이렇게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청사는 배부른 돼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면 결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선 안 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쓴 이 수첩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제2장,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진 미스터 쓴소리. 치열한 노력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된 그는 주로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깐깐한 이미지와 달리 법정 안에서 그는 참 따뜻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는 무려 7년 동안이나 형사재판장을 맡으며 사람들의 가장 비극적이고 벼랑 끝에 몰린 사연들을 숱하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법의 잣대로 엄벌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피고인들의 기구한 삶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깊은 연민을 느끼며 남몰래 가슴 아파했던 분이 바로 김태규 판사였습니다. 2018년 변호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수한 법관에 선정된 것도 그의 이런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성품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잘못된 일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법원 내부를 향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미스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결국 그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뼈있는 외침을 남긴 채 미련 없이 정든 법원을 떠나게 됩니다. 제3장, 법복을 벗고 구국의 전선으로 고향 울산으로 돌아와 평범한 변호사로 살려던 그를 시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가의 굵직한 부름을 잇따라 받으며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내내 시장 골목과 대공원을 누비며 주민들의 손을 맞잡았던 그는 당당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과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제4장, 우리가 김태규를 응원해야 하는 이유. 최근 법사위에서 김태규 의원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죠. 누군가는 그를 거친 싸움꾼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험한 길을 걷는 최전방 투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김태규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으로만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겠다며 수첩에 다짐을 적어 내려가던 19살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직 국민과 법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김태규 의원의 발걸음.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응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신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오타쿠 기질의 정치투사 김태규 의원. 앞으로의 맹활약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부실하게 아니면 좀 다소의 실수로 운영한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보기 어렵고, 마치 비유한다면은 지금 선거 수준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 오히려 초등학교 반장 선거입니다. 그 현장에서 투표하고 바로 수개표하는 그런 정도의 엄정한 투표 관리 없이 현재의 시스템을 고집한다는 것은 계속 시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거고, 국민들은 그 선거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민주주의 재단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 재단을 엎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제도권에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시 적폐청산 4월 한번 돌아가 보죠.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저는 사법부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시골 판사였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없는, 평생을 법정에 서서 그냥 법정 안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재판을 주재하는 그 즐거움 하나가 제게서는 큰 사명감이라도 이룬 듯한 그러한 뿌듯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 잘나지 못한 사람이 판사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평생 시골에서 판사하는 걸로 내 인생을 종지부지어도 하나 아쉬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판할 때도 누구보다 많이 사건 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건 하나하나 기록 살펴가면서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어찌 보면 재판과 관련해서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 오타쿠 이런 표현 있죠. 약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냥 세상 만사 읽고 오로지 재판이나 하면서 내 일신의 평온을 즐기는 그런 사람 아닐까 그리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 적폐청산 사회에 끼어들었는지 휘몰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끝까지 참았을 겁니다. 해도 넘어갑니다. 사법부에서. 판사가 영장도 없이 다른 판사 컴퓨터를 보겠다는 겁니다. 영장주의는 현대 사법에서의, 근대 사법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판사라는 사람이 영장도 없이 동료 컴퓨터를 마음대로 보겠다. 안 보니 그 판사 수사해라. 탄핵해라. 어째 판사들이 이 지경까지 됐나. 그리고 법원 안에서 무리를 만듭니다. 자신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법원 안에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있더니 그게 이런저런 비판으로 없어지니까 그다음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당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 거죠, 판사들이. 세상 관심 없던 저도 그 지경은 못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쳤죠. 그런데 제 외침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큰 힘은 그대로 가더군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구성원들은 법원 안에 모든 요직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잘 나간다는 똑똑하다는 우수한 중견 법관들, 엘리트 법관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사법부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정치했냐고요? 정치를 막자고 하려니까 저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개탄들 하십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판사들이 왜 정치를 하냐, 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법이 정치화 됐으니 그렇게 됐죠. 적폐청산하겠다고 사법부 안에 깊숙이 주사바늘을 넣어서 정치를 주입을 했죠. 그러니 사법부 전체가 정치로 벌겋게 물이 들었죠. 그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적폐청산 사화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